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부터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회담이 열리면서 세계 증시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자, 오늘 회의 첫날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다행히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며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은 차관급 회담의 경계감에 약간의 혼조세를 보이며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엎치락 뒤치락 정말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바로 오늘이 마감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미국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 끝난 다음에 우리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까? 그리고 미중 무역 차관급 회담이 끝난 다음에 한국 증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5시 50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그리고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내일 올라오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마이너스 0.19%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이 시작하자마자 시초가부터서 상승으로 시작해서 0.46%까지 올라갔고 장 막판에 갑자기 하락 전환하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됐어도 0.5bp 이상 올라왔으면은 혼조세를 보이지 않고 위로 뚫고 올라갔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료 노출과 그리고 연준에서는 더 이상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 약간의 실망감 때문에 위로 올라가진 못하고 지금 현재 제자리에서 약간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지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오늘 같은 날 이 위를 뚫고 막 신고가로 달리기에는 사실상 힘들다고 봅니다. 왜? 신고가를 올리려면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굳이 옵션 만기일 때, 변동성이 큰 옵션 만기일 때 굳이 신고가를 달성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의 S&P 500이라던가 나스닥이 조금은 오르고 있지만 유럽 증시처럼 그냥 혼조세를 보이면서 적당히 마무리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위에 올라가려면은 뉴스가 하나 필요하겠죠. 무슨 뉴스? 무역 협상이 생각보다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농수산물 구매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 합의가 끝났다. 자, 어제 홍콩의 한 언론사 SCMP에서는 무역 협상이 이미 합의가 완료됐다라는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썼어요. 어제 무슨 만나기도 전에 미중 무역 협상에서 잠정 합의를 봤다 하면서 농수산물과 그리고 화해 문제에 대해서 이미 합의를 얻었다, 양보를 얻어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회의를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기사가 이렇게 나오냐. SCMP 어제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죠. 여기 영상 연준 금리 인하 실시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달성, 이 영상에서 저기 나온 SCMP 저기는 믿을만하지가 않다. 왜? 맨날 뭐 만나기도 전에 G20 정상회담이라던가 이런 데서 만나기도 전에 미중 무역전쟁 협상 잠정 합의, 맨날 잠정 합의라고 해요. 그리고 농수산물 구입 잠정 합의하는데 아니 대부분 만나기도 전에 뭐 했다 이렇게 막 확정 뉴스를 지어버리는데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차관급 회담에서 뚜렷한 진전이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고 회담 자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런 뉴스를 맨날 낸다. 그리고 저 뉴스가 사실이면은 어제 다우, 나스닥, S&P 500과 그리고 야간 선물에서 반응이 있었어야 되는데 어제는 야간 선물과 S&P가 마이너스였죠. 근데 마이너스였는데 얘네가 옵션 만기라서 그런지 갑자기 장 시작하자마자 플러스로 전환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플러스로 시작하는 꼴을 봐. 반대로 마이너스로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유럽장 같은 경우에는 경계 기대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현재는 마이너스죠. 뭐 혼조세 이 정도 보인다고 해서 밤 12시 정도 되면 뿅 하고 상승으로 바뀔 수 있는데 아직 나온 뉴스가 없고
오히려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89까지 내려오면서 어제보다 3원 정도 내리면서 약간의 그나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95 그 이상 올라가면은 1200, 1200원대까지는 금방 올라가는 상황인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많이 내려주고 시간이라도 좀 질질 끌다가 그 다음에 차관급 회담, 그 다음에 고위급 회담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환율이 빵 떨어지고 그러면서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팍팍 되면은 정말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오늘 회담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 0.55%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가장 밀접한 주식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1.31% 하락을 했고 과수원 관련주 애플 같은 경우에도 어제 별로 좋은 모습을 안 보였죠.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예, 오늘은 그냥 혼조세를 보이면서 끝났습니다. 삼성전자 0.10%, 한호가 뛰기, 한호가만 오르고 끝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0.60%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오늘 5만원대를 터치할까 말까 하다가 여기 장중에 CS 창구에서 어마어마하게 던지면서 그냥 쓱 밀리고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는 이쪽에 외국인이 10만 주 이상 매수로 잡히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장 후반에 그냥 싹 매도로 바뀌었죠. 제가 이거를 캡처를 해놨는데 장중에 보시면은 삼성전자 여기 보시면은 체결 강도가 93. 어제 거 보셨죠? 어제 진짜 삼성전자의 강도가 들었다 하면서 이야기 해드릴 때는 체결 강도가 몇이었습니까? 300이 넘었어요. 300. 삼성전자 체결 강도가 300이 나와서 이건 너무 오버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쟤네는 체결 강도가 한 100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오늘은 다시 원위치로 들어왔어요. 어제처럼 뭐 거래량이 빵빵 터지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오늘 장중이라던가 장 막판에 이거 체크하셨죠? 체크해 보셨으면 외국인이 뭐 90만 주 샀고 그 다음에 뭐 10만 주 이상 샀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후반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인이 90만 주 산 거는 페이크였고 장 후반 가서 던지면서 36만 주 정도 산 걸로 나오고 기관은 금투가 던지고 연기금이 또 대량 매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5만 원대를 삼성전자가 돌파할까 말까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중요한 순간에 이 외국인 중에서도 이제 같은 외국인이 다 일심동체가 아니라 차익을 실현하려는 외국인들. 왜? 나는 평단가가 이 밑에 43,000원이야. 근데 어제 산 애들은 평단가가 얼마겠어요? 뭐 47,000원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외인들도 평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쪽 창구는 던지고 이쪽 창구는 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 어제 호재 나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 그냥 혼조세를 보였으면은 아 그냥 오늘은 하루 정도 쉬어가겠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됐습니다. 이게 뭐 5만 원 돌파하면서 돌파매매 나오고 하면서 이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시총 1위 종목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촥 하면서 막 5% 10% 급등 그거는 현재로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물론 이 영상에서 말했듯이 사우디 왕세자와 회동했다고 해서 외국인들 대량 매수 들어왔고 그 다음 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랩리서치에서 R&D 센터를 한국으로 이전한다 하면서 호재 뉴스가 겹겹이 쌓여서 삼겹살 같은 형태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뭐 꼬시고 던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수혜주 같은 거 코스닥에 있는 수혜주를 잡는 게 훨씬 더 낫다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매매할 수 있는 기간 1, 2, 3, 4, 5, 6, 6일 남았는데 얘가 올라봤자 10% 20% 급등 못하죠. 하지만 그 관련주는 하루에 10%도 오르고 15%도 오르고 그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수익률을 챙겨주는 게 좋죠.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올라서 58.51%입니다. 자, 최근에 흥구석유라던가 한국석유가 사우디 피습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오르고 상한가도 갔었지만 이런 애들은 이제 약발이 다해서 오히려 오늘 같은 날도 하락, 어제도 하락, 오늘도 하락, 그리고 한국석유는 2등주였는데 올랐어도 완전히 상한가 갔던 거 아니 급등했던 데서 다 빠졌죠.
여기 왔던 거 다 빠지고, 그리고 이거 추세가 그냥 완전히 다 까지고, 빠질 때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좋게 볼 수가 없어요. 보통 막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막 절반을 지지해주고 이쪽에서 슈팅 나왔으니까 이런 데서 들어가시는 분 많겠지만, 그 다음날 시작하자마자 사우디에서 우리는 문제 없다, 이렇게 담화문 발표 한번 하자마자 10% 이하 이렇게 쫙 빠지면서 안 좋게 끝났는데, 저는 저 석유 관련주보다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항공주는 어떡할 거야? 야, 항공주는 추석 기간 내에 환율과 유가가 정말로 좋았었거든요. 1172까지 떨어지면서 추석 때 정말 환율도 떨어졌고 유가도 54불 때 안 좋았어요. 유가도 이 정도까지 막 내려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추석 딱 끝나니까 유가가 62불이 돼버리고 환율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면서, 아니 추석 때 만약에 장이 열렸다면 이틀 정도는 시세를 줄 수 있는 제주항공 아니면 티웨이 항공 혹은 진에어, 이런 애들이 막 올라가면서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개뿔도 안 갔죠. 개뿔도 안 가고 어제도 내리고 1% 3% 올려놓고 꼬시고 던지고 그러는데, 추석 때문에 망했어요. 추석 때문에. 추석 때 만약에 유가 내리고 그 다음에 환율 내렸고 그러면은 얘가 뭐 추세적으로 상승 가는 게 아니라 저런 뉴스 한 방에 슈팅이 빵 나오면서 막 이런 데까지 올라가고, 그래도 뭐 다음번에 실적이 안 좋더라도 단기적인 슈팅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놈의 사우디 사건과 그 다음에 환율이 다시 원위치로 돼가지고 좀 안 좋았죠. 자, 그리고 나스닥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플러스 0.1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무려 4.55%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무려 4%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렸던 모든 하락분을 다 메꾸면서 올라왔는데, 수급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양매수가 들어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양매수는 안 들어왔지만 그래도 상승했고, 이렇게 됐는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런 애들이 오르면은 코스닥 지수도 빵 하고 떠줘야 되는데, 오늘은 신라젠이라던가 코롱 티슈진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는 좀 혼조세를 보여줬죠. 원래대로 하면은 지난번처럼 코롱 티슈진이 이제 상장 폐지가 연기가 되면서 슈팅도 나온 상황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빵 갔으면 그냥 코스닥 지수가 1%대 급등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올라올 만큼 미리 좀 올라온 감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차관급 회담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어제보다 코스닥 지수 자체가 거래량도 많이 좀 줄어들고 금요일이라서 쉽게 올라가기 힘들었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약간의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죠. 0.007%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얘도 장 초반에 삐웅하고 오르길래 얘가 옵션 만기 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나? 그럴 리는 없었죠. 0.073까지 올라는 갔는데 바로 밀리고 끝났죠. 이 위에까지 올라가려면은 아직 약간 더 상승을 해야 되는데, 옵션 만기 때,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그렇게 큰 변동을 안 주겠죠. 그리고 얘네가 옵션 만기가 끝나면은 이제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방향성을 조정하는 가장 큰 이벤트가 이제 오늘 열리는 미중 무역협상 차관급 회담인데, 차관급 회담에서 진짜 농수산물 구입을 확정했다, 아니면 진짜 화웨이 제재 철회를 공식화한다, 뭐 이런 것만 좀 나와줘도 위로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빵빵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 시간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내일 팍 오르면은 내일 영상에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아직까지는 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게 그 차관급 회담의 결과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로 넘어가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2100 눈앞에 앞두고 있고, 외국인이 최근에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서 지금 우리 지수에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 있긴 한데, 현재 기간 종합으로 살펴보시면은 외국인은 9월달 순매도입니다. 아직 얘네가 더 사야지,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더 사야지 얘네가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쪽에만 수급이 들어오고
일반적인 주식에는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장 속보에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 이걸 보시면은 삼성전자와 그리고 삼성전자우 그리고 삼성전기 등 삼성 관련 주에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최상의 시나리오 중 하나가 그거였죠. 2100을 터치하러 가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금융투자애들은 위에서 좀 더 던질 거라고. 금투애들은 던지는데 그거를 뭐 개인이 받던가 연기금이 받던가 하면서 지수가 위로 좀 올라가고, 그리고 FOMC 금리 인하 뉴스라던가 10월 1일 날 고위급 회담에서 좋은 결과 빵빵 나오면은 촥 하고 올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2천억 원 가까이 매도를 냈죠. 개인은 2천억 원 매도고 외국인은 샀고 기관 샀고, 오히려 더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요. 기관과 외인이 사주면서 개인 물량이 떨어지고, 그게 정말 최상의 시나리오 두 번째인데, 금투는 던지죠. 금투는 무조건 던집니다. 여기서 뭐 삼성전자를 사서 바치든 뭘 하든 무조건 던집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지난번에 이럴 때 바친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물량 다 던질 거예요. 이미 여기서 던졌고 여기서 던졌고 해서 어제도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매도한 범인 중 한 명인데, 얘가 이제 2100을 넘고 외국인도 계속 사면 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단타 포지션이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매도 공세는 이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무서워질 수 있는 게 연기금이 어디까지 살 건가. 연기금은 9월달 윈도우 드레싱이 보통 9월 말에 나온댔죠. 왜? 분기 실적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만약에 9월 초에 장이 밀리고 있으면은 윈도우 드레싱이 작년에도 그렇지만 밑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9월 증시 자체가 계속 오르는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이 안 나오고 그냥 이런 데서 찌질찌질하면서 그냥 약보합세만 내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해줘도 땡큐 베리 마치 I love so much죠. 왜? 야,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끌어올려준 것만 해도 대단하죠. 물론 내 종목이 안 갈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죠. 왜? 지금 양념반 치킨발 아니에요. 오르는 종목 492 종목, 내리는 종목 305 종목. 뭐 어제랑은 좀 다르죠. 요즘에는 뭐 내리는 종목, 오르는 종목이 반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니까 뭐 내가 종목만 잘 골랐으면 수익은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였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340 종목이 오르고 473 종목이 내리고, 그 전날 같은 경우에는 404 종목이 오르고 395 종목이 오르고, 반반이에요. 반반이기 때문에 내가 이쪽에만 속해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쪽에 약간 손실 보고 있으면 이쪽으로 빨리 갈아타야 된다고 했죠. 이쪽에 있는 종목은 진짜 주구장창 계속 내리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포트를 압축하고 빨리빨리 수익 챙기고 10월 달에는 고위급 회담의 결과를 기다린 다음에 매매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최대한 9월 30일까지 싸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2100이 좀 약간의 저항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터치하러 갈 때마다 금투는 던질 거고, 연기금이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 사주면은 좋은데, 지금 매매할 수 있는 기간 거래일수가 앞으로 9월달까지 6일 남았어요. 6일 남았는데 이 6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기금이 사주느냐,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제 6일 뒤에 10월달 되면은 연기금이 매도 포지션으로 바뀌면서 던져버리느냐. 한 예로 작년 같은 경우에 매도 포지션으로 바뀌면서 그냥 주구장창 계속 던졌죠. 왜? 그 당시에는 연기금이 운용위원장이 없었기 때문에 연기금은 매수하기는 힘들어도 매도만 가능했다 하면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천하의 쌍놈 새끼 하면서 욕했었죠. 10월달 들어오자마자 바바바바바바바 연기금이 이렇게 매도가 10월달 되자마자 바바바방 들어왔죠. 근데 여기에는 280일밖에 안 지켜서 그렇지만, 여러분 8월달과 7월달에는 거의 하루 빼놓고 전부 다 매도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달 들어 9천억 원 팔았지요. 이달 들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8월 9일, 그러니까 9일 동안 9천억 원을 팔았다 하면서, 여기 8월과 7월에 진짜 하루 빼놓고 계속 매도하면서 진짜 작년에 욕을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이렇게 계속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술 먹다가 게임할 때 그 이야기를 하죠. 언제까지 얘네가 살까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를 샀나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런 거 엑셀로 뽑으시면 돼요. 엑셀로 뽑아서
순매수 금액과 그 다음에 일별을 더해보면 되죠. 마이너스가 없었던 데가 여기 정도 되니까 여기서부터 더해보면 되겠네. 여기서 순매수를 딱 더해보면은 어머나 우리 4조 참치 이상 더 샀네요. 4조 6천억 원 정도 매수를 했네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지금 어떻게 됐죠? 예, 3조 2천억 원 정도, 3조 2천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금이 만약에 던지면은 좀 골치 아파집니다. 연기금이 던지는 걸 외인이 받아주면 땡큐 베리 소마치, I love you 소마치 이렇게 되지만 연기금마저 매수세가 둔화가 되고 그 다음에 외인도 던진다. 최악. 하지만 연기금이 많이 안 던져. 그리고 금투 좀 던져도 외국인이 그걸 받아먹고 개인도 시장 참여를 하면서 여기서 시장이 뻥 뜨잖아요. 그러면은 팔다가도 금융투자가 다시 사가지고 지수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 다 봐도 알죠? 이런 데서 오버슈팅 나오면서 한번 시간 주고 조정 주고 다시 갔다가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런 데 가다가도 이제 조정 주면서 찌질 거리는데 그렇게 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단지 악재가 나와서 이렇게 빠지고 그럼 정말 안 좋은 거지만 한 달 정도 이제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마음의 준비도 해두시고 조정 주면은 아름다운 조정이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여기서 지금까지는 겁먹거나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빠져도 여기 2050 지지해주나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더 빠지면 이제 2200 보고 그 다음에 한 이 정도 왔을 때는 이제 공포감을 엄청나게 느끼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아직까지는 환율도 1200원까지는 안 올랐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좋은 뉴스가 있어요. 근데 뭐 트럼프가 또 이상한 트위터를 남긴다거나 중국에서 또 미중 무역 협상 철회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만 나오면 좀 위험한데 트럼프가 이제 지지율이 30%대밖에 안 되니까 되게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가 아니라 중국 애들이 좀 초만 안 치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제발 10월 달에 스몰 딜이라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0.52% 상승으로 끝나는데 오늘 아침에 장이 어땠나요? 장 시작하자마자 보시면은 오히려 코스닥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빠졌어요. 빠지고 코스피도 이렇게 쫙 빠졌다가 그 다음에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할 때쯤 이렇게 팡 올랐는데 그리고 다시 또 내리지만 여기서도 장 후반에 다시 올라갔죠. 원래 코스닥이 최근에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은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장 막판에 다 빼버리고 상승과 하락이 역전되는 현상이 어제도 보였고 계속 그런 모습만 보였었죠. 어제 이거였잖아요. 어제 올려놓고 싹 빠지고 오늘도 이쪽에서 올렸다가 빠졌다가 정신이 없었는데 이거를 잘 보시면은 어제 거예요. 어제 상승이 9시 11분이라고 했지. 9시 때 여기 오른 종목이 1000 종목이 있었고 내린 종목이 100 종목이었는데 장 끝날 때쯤 어떻게 됐다? 상승과 하락이 많이 바뀌면서 여기에 한 400 종목이 더 늘어났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까지 강했고 내린 종목도 어제에 비해서는 더 좋았습니다. 코스닥. 근데 오늘도 지수 자체는 이렇게 턴을 했지만 종목적으로 보면 어제랑 똑같습니다. 어제도 686 종목 이렇게 오르고 511 종목 내리고 그랬는데 오늘도 지수 자체는 뭐 0.52% 어제보다 더 오른 것처럼 나왔지만 상승과 하락 종목 보면 어제랑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양념반 치킨반입니다. 지금 진짜 내리고 있는 종목들 뭐 시세 다 끝난 종목들 그런 거는 건드리질 마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늘 WTO 제소에 일본이 양자 합의에 응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생각납니까? 불매운동 관련주,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소재주, 뭐 그런 애들이 있죠. 오나미, 그 다음에 뭐 신성통상, 또 뭐가 있습니까? 램테크놀로지, 후성, 이런 애들 시세 다 죽었고 지금 맨날 내리고 있죠. 왜 내린다? 자, 일본과 WTO 제소를 하기 전에 양자 합의에 응한다. 이 이야기는 WTO에서 이제 협상하기 전에 그냥 둘이서 해결 봐라 하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쪽에서 해결 볼 경우에는 이쪽에서 WTO, 이쪽에서 화이트리스트 철회시켜버리면은 저 반도체 소재주
굿바이 마이 프렌드처럼 나갈 수도 있고, 불매운동 관련 수혜주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쪽에서 이제 화이트리스트 뭐 처리한다 뭐 그러면은 불매운동도 좀 줄어들거나 그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악재로 판단하고 내렸죠. 근데 불매운동 수혜주를 요즘 누가 사시는 분들은 불과 요날 무슨 날이 있었습니까? 한국도 화이트리스트 제재를 했죠. 한국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이번 주에 했잖아요. 이번 주에 한국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저런 뉴스를 알고 있는 분들은 지킨목 매매 지킨목 지금 좀 안 돼요. 지킨목 매매 해가지고 미리 보초병 세워놓고 내려갈 때마다 추매 해가지고 슈팅 빵 나올 줄 알고 준비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저 일정에 맞춰서 한 번은 시세를 주겠지. 한국도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9월 달에 실시를 하면은 양국 간에 더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불매운동 더 거세지고 이런 주식에 수급이 들어오겠지 했는데 오히려 그날 더 내렸죠. 근데 네이버 게시판 같은 데 가보면은 이런 데서 막 내리고 있는데도 야 바보들아 9월 달에 화이트리스트 제재하니까 이쪽에서 붉은 장대양봉 하나 곧 뜬다고 그것까진 보고 기다리고 참아야 되는 거 아니냐. 갈 땐 손절할 땐 손절하더라도 이거는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7% 재료 소멸로 오히려 마이너스 7% 나왔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손절했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몇 프로입니까? 한 4, 5% 정도 되고 여기서 7% 때려 맞았으면 11%더 때려 맞을 수 있던 거였죠. 그러니까 게시판에다가 야, 갈 땐 가더라도 실적은 보고 가야지. 갈 땐 가더라도 이 이벤트는 보고 가야지 하는 애들 말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이벤트가 나오면 더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데 진짜 그 이벤트 할 때까지 좀 참아볼까 하면은 오히려 별 이슈가 안 터지고 별 내용이 없을 확률이 많아요. 티웨이 홀딩스도 티웨이 항공이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요만큼 올랐는데 8월 달에 이제 티웨이 항공이 상장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8월 달까지 막 다들 참아보자 막 이런 데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 근데 8월 달까지 참기 전에 유상증자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항공기 추가 구입을 위해서 뭐 전환사채 발행이나 이런 거 해버리니까 바로 마이너스 30% 찍어버렸는데 사람들이 게시판에다가 8월 달에 이쪽에서 상장하고 나오면은 촥 하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상장하고 난 이후에 더 재료 소멸로 빠지고 그 뒤 얼마가 됐습니까? 1,000원이 돼버렸어. 여기서만 손절을 했었어도 4,000원대 아니 이쪽이었지 정확히 이야기가 나왔을 때 5,000원대 손절만 했어도 그나마 별 피해가 없을 거 아니야. 여기서 물렸어도. 여기서 물렸어. 여기 별 피해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면은 죽고 싶을 겁니다. 죽고 싶을 거. 진짜 그래서 뭐 조금만 호재 더 기다려보자. 저 호재 정해전 날짜가 있으니까 저 날짜까지만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팔자 했는데 보통 그 호재가 안 나오고 재료 소멸로 더 빠집니다. 진짜 대부분 다 그랬어요. 물론 예외인 주식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 예외를 보고 본인 주식도 그럴 거야 생각하는 거는 정말 안 좋습니다. 손절가를 지켜야지. 손절가 안 지키고 난 다음에 손절하기 싫으니까 계속 무슨 호재만 찾아다니고 그러면은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섹터 정리를 해보세요. 안 가는 섹터 하면은 이렇게 불매운동과 반도체 소재 관련주 아까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전부 다 제외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매매할 종목에서 관종이 안 넣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주식이 있을까요? 제외해야 되는 주식 아까 항공주도 유가가 들쑥날쑥하고 그 다음에 시세가 전혀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수급도 외국인 계속 매도하고 있고 기관 이거 몇만 주 해봤자 이거 저도 다 살 수 있어요. 이런 거 하고 최근 시세가 어떻습니까? 바닥을 기고 있죠. 연중 최저치가 깨지고 또 안 좋고 그리고 항공주는 악재 소식이 또 있죠. 자, LCC 업체 이시타 항공 같은 경우에는 비상 경영에 돌입을 합니다. 최근에 불매운동 때문에 일본에 가는 수요가 줄어들어서 저가 항공사들이 다 적자가 났죠. 그 중에서 한 4위 계열사 4등주라고 할 것도 없죠. 얘는 뭐 코스닥에 상장을 안 했는데 얘네가 지금 비상 경영 체계에 돌입을 하면서 직원들 3개월간 무급 휴직을 하면서 좀 위태위태해요.
그리고 나머지 코스피,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이 저가 항공사들도 솔직히 전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업체가 있지만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뒤에 든든한 애경그룹이라도 있고,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라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이외의 항공사들은 좀 무섭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번에 원래 에어부산처럼 코스닥에 등록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얘네는 이제 상장하기 힘들어졌죠. 그래서 LCC 항공사는 지금 접근하면 위험하죠. 지금 뭐 수요도 없고, 저 지금 관광 통계가 나왔잖아요. 관광 통계. 이게 2019년도 8월 방문객 일본 사이트에 나온 통계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9.3%가 줄었습니다. 1월부터서 8월 총합치면은 마이너스 9.3%. 그리고 8월 한 달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8.0% 이렇게 관광객이 줄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만큼 줄었으니까 이걸 보면은 항공주 사면은 뒤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은 일본 쪽에서는 지금 한국 방문객이 줄어가지고 중국 방문객을 더 늘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걸 실천을 했네요. 13%가 올라가지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총 방문객이 전년 대비해서 9.3% 증가를 했습니다. 총 방문객이 3.9% 증가를 해서 한국이 안 와도 여기 중국을 더 많이 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플러스를 만들었네요, 진짜로. 저 자료 보면은 제주항공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진에어 이런 애들 조심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안 가는 섹터 항공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도 포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그 중국에서는 비행기 편향을 안 해주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좋은 기회를 살려가지고 오히려 취향을 확대시켜주면 좋을 텐데, 중국 당국에서는 오히려 중국 노선을 취향을 그러니까 확장을 안 시켜주게 막아놨습니다. 10월 달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일본을 안 가면 LCC 중국으로 바꾸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국에서 신규 취향을 더 막아놔서 안 되고, 두 번째로 중국은 가는데 비자가 듭니다. 중국 가는데 여러분이 엄청 싸네 하고 가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비자 값이 10만 원이 넘어요. 10만 원. 17만 4천 원이기 때문에 중국 가는 비행기가 싸봤자 일반인들이 갈 수가 없고, 그 구청에서 또 비자 받고 뭐하고 하면은 또 회사 다닐 때 좀 조퇴를 하거나 뭐 그래야 돼서 눈치 보이고, 그래서 중국 여행은 대안이 될 수 없고, 동남아로 따지면은 회전율로 승부를 하잖아요. 스케이핑처럼 이 회전율을 높여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처럼 저가 항공사들도 그래야 되는데, 동남아 한 번 가는데 5시간 걸리는데 왔다 갔다 하면 10시간인데 일본을 취향을 했으면은 10번 갈 수 있는 거를 저쪽에서는 한 두세 대밖에 못 가고, 동남아 노선을 늘리고 싶어도 상대방 국가에서 그걸 허락을 해줘야 돼요.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비상 상황이 나왔는데, 여러분 저 8월 통계를 보면은 3분기 실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방문객 통계로 보면은 3분기 실적이 예측이 되죠. 실적 안 좋음. 그래서 얘네는 뭐 기술적인 반등을 있어도 안 갈 확률이 높다. 이거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안 가는 섹터, 여기 내리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또 뭐가 있죠?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 어제 형성그룹 영상에서 이야기했죠. 시간외에서 6% 급등.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여기 가짜라고, 저 기사 믿고 시간외에서 달려들면 안 된다고 어제 얘 시간외에서 급등해가지고 오늘 장 초반부터서 막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몇 프로까지 급등했습니까? 7.69%에서 시작해서 9.31까지 올랐는데, 어제 시간외 종가가 6.31이었으니까 시간외에서 장난치고 쫙 뺐죠. 그런 것처럼 지금 원래는 G20 정상회담 때처럼 중국과 미국이 만나서 무역회담이 잘 되면은 중국 관련주 윙인푸드라던가 크리스탈 신소재라던가 아니면은 형성그룹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이 가야 되는데 안 가죠. 그러면은 중국
회사 관련주. 안 가는 섹터 다 빼버려요. 다 빼버리고 여기만 안 건드리면 돼요. 이거 아닌 주식만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소거법으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모레퍼시픽이나 화장품주. 아모레퍼시픽 오늘 오르긴 올랐는데 정말 막판에 살짝 올리고 지저분하더군요. 개인들 계속 사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G20 정상회담과 그 전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5월달. 5월달이면 2019년도 5월 얘기하는 겁니다. 5월달에 무역 협상이 합의가 될 것이다. 그 뉴스가 나오면서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이런 애들 52주 신고가를 갔었죠. 이때. 응? 이때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5월 3일 날 만나가지고 무역 협상 잘 돼가지고 쫙 올라갈 거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4월 때 실적도 잘 나올 것 같고 해서 개인분들이 이렇게 다 달려들었는데 무역 협상 없고 관세 보복 실시한다 쭉 하면서 그냥 끝났죠. 얘네는 일본 리스크, 중국 리스크 두 개 다 있습니다. 일본인도 이제 관광객이 안 오고 중국인도 관광객이 안 오기 때문에 실적 저하는 양쪽에서 나기 때문에 지금 안 가잖아요. 여기서 살짝 띄워놓고 2주 동안 조정 주고 안 가고 있고 오늘 같은 날도 개인들이 사고 외인 수급 요거 메릴린치 단타 뭐 이런 애들 빼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주도 안 가잖아요. 응? 안 가잖아. 제외시키는 거야. 제외. 이렇게 소고법으로 여기 뭐 화장품 관련주 다 제외시키고 나머지 뭐 이제 이쪽에 해당 안 되는 그 주식들을 자기가 살펴보면 되는 거겠죠. 저는 뭐 또 살펴본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저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오늘도 참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죠. 경주 파주 농장에서 두 곳이 의심 신고를 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슨 뉴스가 있었습니까? 이동 확산 해제해가지고 일단은 퍼지는 게 더 막아졌다 하면서 좋은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축산업을 하는 농민들한테는 좋은 뉴스였고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악재 뉴스였는데 어제 뭐 무슨 종목이 있었습니까? 이글벳이나 이런 애들 어제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13% 급등했는데 저 뉴스가 나와가지고 간 거죠. 저 뉴스가 나와서 어제 11% 되었고 오늘은 뭐 상한가 갈 것처럼 이렇게 보내주고 안 갔단 말이야. 근데 저는 이야기를 했죠. 지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이글벳처럼 누군가가 피해를 심하게 받아야지 오르는 주식은 저는 안 산다고. 그런 거는 진짜 악마 같다고. 내가 만약에 부모님이 농축업이나 돼지를 키우거나 축산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제발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국적으로 다 퍼져라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 그런 꼬라지 보면은 엄청나게 화나고 진짜 가슴 아플 건데 그런 걸 생각해서 전 이런 거 안 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글벳 같은 경우 여기 더 넘고 올라가고 싶어도 이렇게 투자 경고하고 주의를 받으니까 이제 2등주 애들을 치고 올리죠. 오늘은 진바이오텍 얘가 오늘 더 올랐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글벳이 오르고 갈 때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투자 경고라던가 그런 게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외국인 없고 기관도 없고 그냥 동호회 개인 동호회들이 장난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글벳이 투경을 맞으니까 이제 이쪽을 더 주는 건데 이것도 사신 분들은 주말에 제발 아프리카 돼지열병 더 전국적으로 퍼져라 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고 있겠네요. 근데 이런 거 안 하고도 지금 뭐 초록뱀이라던가 이런 애들도 오늘은 내렸지만 최근에 시세 좋게 가고 혹은 자동차 관련주 만도라던가 이런 애들도 막 가면서 가고 있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내가 이게 지금은 이제 금강원에서 7월 1일부터서 주식 관련 유튜브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계좌를 딱 가면서 여러분 이런 주식을 매매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작년처럼 보여주고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참 답답하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오늘 매매한 종목과 계좌 수익금 착착 인증하면서 정말 멋있게 주식을 했는데 대북주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실적 관련주 BH 뭐 호텔신라 그다음에 휠라코리아 막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어디서 잡았고 어떻게 매매했고 막 그렇게 막 다 이야기를 하고 해설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보시면 금강원에서 7월 1일부터서 대규모의 단속에 들어간다 뭐 한다고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증권사 광고를 찍으면서 이미 이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금강원 그런 데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계좌를 오픈해서 무슨 종목을 매매했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안 되고
상당히 제재받을 게 많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잘못 걸리면은 뭐 벌금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쓴 돈이 지금 4,000만 원 넘게 들고 벌은 돈은 뭐 1,000만 원도 안 되고 오히려 손실 보고 있고, 지금 매달 이것 찍고 뭐 하드디스크라던가 이것저것 구입하다 보면은 돈만 더 나가가지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만약에 거기서 또 벌금형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탁 때려 맞는다? 그럼 저는 아마 눈 돌아갈걸요. 이것도 이번 연도까지 유튜브를 할까 안 할까 그것도 지금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만약에 금강원에서 저런 것까지 탁 맞아버리면 진짜 저는 돌아버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수익도 막 다 공개를 했었거든요. 매달 공개를 해가지고 이날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수익을 공개 안 했는데, 이때 마지막으로 유튜브 수익 공개를 했을 때가 한 달에 50만 원이 안 됐어요. 50만 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디 광고주가 개인 광고를 부탁해도 광고비를 정말 후려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공개를 안 했거든요. 왜냐면 더 계속 내려가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 막 보여주잖아요.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후원하신 분들 보여드리잖아요. 후원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제가 막 한 달에 한 100만 원 후원 받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후원해 주신 분들도 보시면은 16명에다가 지금 후원 금액이 얼마예요? 77,000원이에요. 이게 한 달이에요. 한 달. 예, 한 달 지금 현 상황이 77,000원. 하루에 77,000원 받은 게 아니라. 근데 매달 사는 하드값이 20만 원가량 소모가 되니까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가질 못하고 있어요. 이게 10만 원인가 차야지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이게 차서 안 차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이런 거 보시면 알죠? 저게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야지 내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이번 달도 후원자가 없어서 본인이 본인을 후원합니다 해서 이 금액이 다 안 차가지고 제가 후원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걸로 후원 받는 것도 없고 영상 수입이라던가 뭐 그런 게 없는데, 금강원에서 만약에 저런 거 벌금이라도 딱 맞는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미쳐버릴 것 같아서 최대한 조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맨날 계좌 까면서 여러분 이때 이걸 했습니다. 대북주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잡아도 할 수 있어요 하면서 막 그러다가 혹시라도 금강원에서 제가 벌금형이라도 받게 된다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못 보여드리고, 가는 종목들 막 만두라던가 초록뱀이라던가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조용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되게 많습니다. 원래 저는 종목 추천이라던가 뭐 그런 걸 안 하지만 제가 매매했던 것도 지금은 까서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뭐 수익금이나 그런 건 이런 데도 좀 오픈을 했었지만, 수익금 오픈한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들만 집으로 찾아오고 좋을 건 없고, 그냥 종목적으로 이런 걸 매매를 이렇게 해서 잡아봤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거 안 해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그런 건 좀 아쉬운 것 같네요. 그리고 대학 입시 테마주 메가MD 어제 급등을 했는데, 오늘도 14%인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꼬시고 던졌죠. 오늘 종가가 0%로 해서 위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14%인데, 오늘 장 초반에는 장난치면서 쫙 하면서 10시 5분에 올렸다가 10시 이후에 상하이 종합지수 딱 개장하면서 쫙 내리고 끝까지 내렸어요. 진짜 끝없이 내리더군요. 그냥 내리기만 하고 끝났는데,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어떻게 수시를 없앱니까? 정시 100%는 그건 법적으로 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진짜 학교에서 누가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시험 공부하고 그럽니까? 그리고 특목고, 아니 특수학교, 뭐 실업계, 예체능계 뭐 그런 애들도 이제 수능 보고 그거 한다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이슈 자체는 저 한국당에서 내놓은 수시 폐지 그 이야기 때문에 억지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오늘 그 이슈 소멸하고 여기 개인만 샀고 어제 꼬셨던 주체들, 외국인 여기 애들 꼬신 애들 다 튀고 나갔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뉴스 갖다가 오른 거는 보통 이슈가 오래 못 가요. 솔직히 이거 이쪽에서 빠지고 더 내려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수시 폐지 법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올랐지만 아니에요. 이런 섹터는 진짜 더 올라가거나 그럴 기미도 안 보이고 주근깨도 안 보이고, 메가스터디라던가 메가스터디 교육이나 이런 애들 전혀 안 움직이죠. 1등주 한 놈만 움직이지 2등 3등주는 같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섹터에 힘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죄다 뭐 대북주 한창? 대북주 아니면은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니면은 홍정욱 씨 관련주, 정치 테마주 막 이상한 대로 지금 수급이 다 쏠려 있어가지고
테마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증시를 되게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지만 저는 테마주보다는 실적주를 자주 하는 편이고 실적주도 지금 안 가는 섹터가 아니에요. 막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막 4% 올랐고 셀트리온도 4% 올랐고 찾아보면은 먹을 게 너무나 많고 단지 급등을 하느냐 마느냐 그 싸움인데 안정적으로 급등한 거보다는 급등해서 한꺼번에 크게 먹는 거보다는 급등의 반대는 급락이니까 수익금을 조금씩 이렇게 쌓아가가지고 안정적으로 하는 게 낫지 급등해서 한번 먹고 급락해서 다 토해내고 그쪽으로 막 시속 게임하면서 매매하다가는 몸도 좀 많이 망가지고 그리고 계좌도 많이 망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엇박자 한번 타면 끝나는 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어제 공공기관에서 V3를 이제 제외시킨다. 그 뉴스에 SGA하고 SGA 솔루션즈 이런 애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별 볼 일 없죠. SGA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였고 SGA 솔루션즈 이런 애들 같은 경우 1%밖에 안 올랐습니다. 근데 보통 보안주가 가면은 1, 2등 하는 애가 라온 시큐어 같은 애들이 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휴네시온 이런 애들이 보통 상 말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런 애들은 당연히 반응이 없었고 왜? SGA가 보통 공공기관에 납입하고 뭐하고 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GA 쟤네가 갔는데 다른 애들 보안주 중에서 다른 애들 그 다음에 드림 시큐리티 그 다음에 K사인 이런 애들이 별로 다 안 움직였잖아요. 보안 섹터 자체가 가는 게 아니라 SGA 걔네들만 간 건데 걔네들마저도 어제 상한가를 못 말고 그냥 죽어버렸죠. 이렇게 그냥 상한가 못 찍고 아니 상한가 찍고 이렇게 풀리고 그냥 이렇게 다음날도 빠지면은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보통 네이버 게시판 같은 데 보면은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다. 개미 털기다 뭐다 하면서 여러분 막 뭐라고 하는데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발이고 이 회사가 물려가지고 좀만 시간 오래 걸리면은 나중에 실적 때문에 상폐당하고 그러면 어떡하려고요. 상폐당하고 이렇게 시간 끌고 좀 물려가지고 가면은 그리고 이거 동전주인데 어떡하시려고요. 괜히 이상하게 네이버 게시판에서 이상한 거 보고 홀딩하거나 뭐 그러지 마세요. 지금 진짜 손절 빨리 치고 여기 있는 사람들 일로 이사를 가야 된다니까요. 일로 빨리 가가지고 상승 종목에서 계속 놀아야지. 아까처럼 안 가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 이런 거 매일 내려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내리거나 하루 올라도 그 다음날 내리고 그래서 제자리에 계속 있어 이런 애들. 근데 지금 가는 애들은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가고 뭐하고 막 난리치고 난리 나고 있는데 그쪽에서 했었으면 손실 본 거 메꾸고도 남았는데 진짜 한 종목이 계속 물려있거나 아니면은 미련 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정리해보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홍콩 SCMP 뉴스는 신뢰하기가 힘듭니다. 아직 중국과 미국의 차관급 회담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제 기사에는 화웨이 제재를 면제해주겠다. 중국은 농수산물 구입을 합의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이런 기사가 수두룩하게 여기서 나왔고 그런 기사를 뿌렸지만 신뢰성 있는 기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나온 기사를 보고 흥분해서 함부로 이제 뭐 중국 관련주라던가 무역전쟁 수혜주 이상한 거 매매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안 가는 섹터는 계속 안 갑니다. 최근 저가공사는 폐업 위기에 처해진 상황이고 시황이 안 좋은 섹터들은 지수가 연일 상승이 나와도 매일 내리고 있어요. 횡보만 하면서 안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10월 1일까지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이 6일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6일? 딱 맞구나. 6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횡보 중인 거 뭐 길목 지키기 매매 그런 거 하지도 마시고 저가 매수 찬스 하면서 막 내리고 있는 종목 함부로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주말이네요. 주말. 다들 진짜 주말에는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푹 쉬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